국내 2위 가상 자산거래소 빗썸이 하나에 1억 원 가까이 하는 비트코인 62만 개를 잘못 지급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빗썸이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유령 코인을 고객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문소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 기자, 먼저 사고 경위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 6일 목요일 저녁 7시쯤에 발생을 했는데요. 빗썸 마케팅 담당 직원이 이제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1인당 2,000원에서 5만 원씩 모두 62만 원을 지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단위를 입력할 때 2,000원 대신에 비트코인 2,000개로 입력을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62만 개를 지급하는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당시 비트코인 거래가가 한 개당 약 9,800만 원, 62만 개니까 61조 원가량 됩니다. 빗썸은 당첨금 지급 20분 만인 7시 20분쯤에 이제 실수를 알아차렸고 40분 뒤에는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잘못 받은 고객 중 80여 명이 이미 매도에 나서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순식간에 급락을 했고요. 8,111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빗썸은 대부분을 즉각 회수를 했고 매도된 그 1,786개의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당사자에게 부탁을 해서 돌려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25개의 비트코인은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중 30억 원어치는 매도를 해서 이미 은행으로 빠져나갔는데 뭐 현금화를 했거나 다른 코인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빗썸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4만 개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네. 지급된 건 지금 62만 개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네,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빗썸이 지난해 금감원에 공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유한 비트코인이 4만 2천 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잘못 지급한 코인이 62만 개였죠. 이렇게 유령 코인이 이제 지급이 가능했던 건 이른바 장부 거래라가 불리는 중앙화 거래소 운영 시스템 때문인데요. 이 중앙화 거래라는 건 가상자산 매매가 이루어질 때 이제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을 하지 않고 장부상의 보유 수량만 이제 변경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걸 말합니다. 빗썸뿐만이 아니라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세계 최대 규모인 바이낸스 등도 이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을 하게 될 경우 이제 거래가 확정되기까지 수십 분이 걸리고 수수료도 크게 늘어나거든요. 반면에 이렇게 장부에만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그 거래 체결 속도도 빨라지고 수수료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킹 위험이 높고 이제 시스템 오류가 나면 실제 보유한 물량과 장부상 이제 수량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비트 같은 경우는 지난 2017년부터 이제 자신들이 보유한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거래할 수 없도록 차단을 하고 있는데요. 빗썸에는 이런 통제 장치가 없었던 겁니다. 빗썸은 직원 실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거래소 내부에서 사실상 뭐 돈 복사, 코인 찍어내기 이런 게 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일고 있습니다. 내부인이 마음만 먹으면 이제 장부상의 코인을 만들어서 즉 유령 코인을 만들어서 유통을 시키고 시세 조작을 해도 알 길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입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러면 재발 방지책이 있습니까? 네, 빗썸은 이제 사고 발생 직후에 다중 결제 시스템을 이제 재발 방지책으로 내놨는데요. 고객 자산을 이동하거나 이제 당첨금을 지급할 때 2단계 이상을 거쳐야 결제가 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꿔 말하면 그동안은 이제 마케팅 담당자가 클릭 한 번으로 61조 원 가량의 돈을 지급할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빗썸은 이제 연간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이 넘는 큰 거래소인데 정작 내부 통제 시스템은 이렇게 허술했던 게 드러나면서 가상자산 관리와 이제 거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어제 빗썸 사태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억 원 금융거래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빗썸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소의 내부 통제 전반을 점검을 하고 적절한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중에 125개가 회수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고객을 설득을 하고 있다.
그런데 끝까지 안 돌려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돌려줘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서 사실상 아무런 권한 없이 특정 금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달라라고 충분히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빗썸 측에서도 일단은 본인들의 실수로 이러한 상황이 불거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협조를 구하고 있는 차원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또 소송으로 갔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협조를 구해서 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객이 끝끝내 이거 내가 그냥 갖겠다 내지는 써버리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민사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요. 만약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를 해서 빗썸 측에서 승소를 하게 되는 경우 고객 입장에서는 이 본인이 돌려줘야 되는 금원의 이자와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패소를 한 경우에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송 비용까지 추가적으로 떠안아야 되는 그런 좀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의 어떠한 나의 몫이 아닌 그러한 비트코인이라든지 자금의 경우에는 반환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빗썸이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버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법적으로 더 책임을 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는 거네요. 근데 2018년에 삼성증권에서도 보니까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입력을 해서 112조 원이 이렇게 풀린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이 더 심각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직원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 대규모의 자산 이동이 있었던 것이 2018년에 이제 삼성증권 사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에도 한 직원의 착오로 인해서 그 많은 물량의 주식이 풀린 그러한 공통점은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규모 자체도 사실상 더 크다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겠고, 그리고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이런 울타리 안에 있는 그러한 주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빗썸이라든지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조금의 그러한 법적 지위가 좀 애매하고 관리 주체라든지 관리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선그어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거 장부상으로 실제 비트코인 보유량과 입금과 출금이 정확하게 맞는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우리가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상 다를 수도 있고 시스템적으로 달라도 아무 문제 없이 시장이 굴러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확인을 받은 그러한 기회가 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그러한 심리 악화라든지 그 플랫폼에 대한 그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측면에서 좀 심각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도 긴급적으로 뭐 회의를 개최를 하고 이런 것이 이걸 어디까지 금융당국의 관리하로 끌어들여서 우리가 감시를 하고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 수립해야 되는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인가요? 뭐 규제 공백의 참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용자들 중에 갑자기 폭락을 해서 손해본 분들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어떤 장치들이 좀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이번 사태가 발생하고 다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 측면이 은행에서 만약에 이러한 오지급으로 뭔가 입력이 금액이 잘못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스크리닝을 해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가능하고 이것이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여서 이것이 불가하다라는 것은 사실상 똑같은 금원을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하는 이용자라든지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인, 일부 개인이 실수를 해서 이러한 뭐 단위를 지급을 잘못하라든지 금액을 지급을 잘못했을 때 이것을 이중삼중으로 이 잠금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맞게 정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확인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서 은행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융당국의 그러한 모니터링 안에 있는 그러한 주체들의 경우에는 일부 책임 보험도 가입을 하고 고객들의 그러한 자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의무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고 규제의 공백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의 자체 시스템, 자체 판단에 따라서 운영돼 온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개선이 돼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서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이용자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